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답이 하나가 아니다는 걸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. 학생들이 너무나 답이 하나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서술형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출발점부터 달라지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계속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9등급 상대평가 같은 건 상당히 문제가 있죠, 사실. 그래서 이제 그걸 개선하는 작업들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 학생들의 평가 방식 또 이제 그게 그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들어보셨겠지만 교과 교실제라고 해서 그 교과 교실제라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자기 교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예컨대 뭐 과학 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그 교실에 책상 그 정렬이 틀려지는 거죠. 이렇게 실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든지, 또 사회과 교수님 같으면 뭐 교실에 이렇게 벽면에 다 세계 지도가 붙어 있고 또 프로젝트 수업하기 좋게 이렇게 토론 수업으로 이렇게 교실이 구성된다든지,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교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만 자기 주도 학급형 학습 전형. 임전도 결국 이제 그런 걸 살려나가는 취지로 보시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라면 고등학교는 이제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소위 이제 그 고교 단계에서의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름을 이제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붙인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내신과 이제 면접으로만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면접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얼마나 이제 그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. 그 고교 입시는 이제 그 책임 권한이 이제 교과부 장관한테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저희가 이제 그 변화를 추진할 수가 있었고요. 대학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성에 기반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고교 입시는 상당히 많이 정리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사교육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특목고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바뀌면서 많이 줄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. 네. 이 얘기는 조금 그 사안에 따라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학부모의 견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도 있고 한데 교사 평가 제도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해 가십니까? 지금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했었거든요. 올해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올려서 지난번에는 이제 시도의 규칙으로 이렇게 했었으니까요. 이제 올해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게 되면 모든 시도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가 됩니다. 전국 단위로 하게 되는 것은. 그리고 이제 큰 틀로 보면 그 동료 평가가 있고요.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는 게 있고, 그다음에 이제 학생이 하는 그 학생의 교사 평가가 있고,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있고,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최근에 학부모님들이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. 말씀 들어보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교사 평가를 한 이후에 교사분들이 이렇게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. 또 교사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그 교원 그 역량 개발을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이후에 그걸 그 이제 근거로 해서 교사분들이 이제 연수도 하게 되고, 또 우수한 분들은 이제 학습 연구년 제도라고 해서 그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학습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지 않고, 그러니까 교수분들로 따지면 이제 사바티칼처럼 그렇게 하고 연구년 있습니다. 같은. 그래서 그런 이제 교사분들에게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요즘도 뭐 이런 크고 작은 또 교육 현장의 소식이 있습니다만 네. 한쪽에서는 학생 인권 문제가 있고 또 네. 교권을 또 엄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점에 대해서 장학 교수는 최근 현안을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그게 이제 뭐 인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교권이든 이렇게 권리를 다투는 쪽으로 가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그 학교 문화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기본적으로 학교가 즐거우면 학생들 폭력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또 이 교실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졸업식에 이 폭력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뭐 졸업식 뒤풀이가 이렇게 폭력화되고 하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졸업식 때는 그 이제 선도 학교들을 좀 지정을 해서 졸업식 때 학생들이 좀 주도하게 그래서 뭐 졸업식을 어떻게 할지를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짜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전시회도 졸업식 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했더니 훨씬 더 폭력 문제가 사라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너무 억압만 받는 그런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학직 개정에도 좀 참여하고 또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주관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또 그 학교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또 길러낼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그 다양한 또 인성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하고 뭐 그 어려운 학생들이 같이 산행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이제 또 아니면 봉사활동을 지역사회에 같이 한다든가 그런 이제 학교에 굉장히 좋은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살아나면 그것이 학교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 제가 대담을 이렇게 해보면 네.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그 행정의 제도보다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는 걸로 봐서 그렇습니까? 학문적 소신과 그 예.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그 연관성이 높은 그런 학자로서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노동경제학을 하셨는데 네, 네. 소위 사람을 그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볼 거냐, 행복한 인간으로 볼 거냐, 뭐 이런 예.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교육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적어도 교육만큼은 한 명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만큼 이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고요. 어느 특정한 이론이나 특정한 이념이나 혹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이렇게 교육이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교육만큼은 정말 교육의 자체의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교육의 근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노동경제학을 한